2022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작품 설계를 발표하겠습니다. 16학번 조현원입니다. 라인인 온더 더 박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 사이트는 부전 복합화전센터입니다. 부전역에 KTX가 정차함에 따라 부전역과 그 인근 도시의 기능을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서면 도심과 시민공원 사이에 존재하고 있고, 시민공원의 서면이 주거용지로 변함에 따라 도보로서의 단절을 야기합니다. 철도로 인해서 부전시장과 시민공원의 컨텍스트가 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부전역과 시민공원을 연결하면서 각자의 컨텍스트를 융화시키는 것입니다. 제 컨셉은 라인인 온더 더 박스입니다. 선이라는 방향성이 다른 공간과 박스라는 정체의 공간을 이용해서 흐름을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전략은 부전 지하상가와 시민공원을 연결해주고 방향성을 가진 매스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인공데크를 형성해서 부전역과 부전시장을 연계하고 투과성이 있는 인면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부전역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부전역은 부전광장, 역, 공원, 타는 공간, 부전역, 상부공원, 픽업 공간, 부전시장, 썬큰 광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 부전시장의 컨텍스트는 마을형과 그리고 아트리움 그리고 녹지라는 것입니다. 디자인 주안점으로는 랜드마크성을 가질 수 있는 가로형 인면입니다. 그리고 상부층의 접근성이 떨어졌던 기존 부전시장을 대체할 아트리움이 있는 부전시장입니다. 그리고 박스 인 박스와 박스 비트윈 박스라는 상반된 디자인 개념을 이용해서 서로의 공통점을 줄일 생각입니다. 새로운 부전역의 배치도이고 배치 평면도입니다. 주요층 평면도입니다. 부전역에서부터 시민공원까지 연결된 단면입니다. 부전역의 단면이고 단면 투시도입니다. 부전역의 인면입니다. 파빌리온이라는 요소를 써서 제 컨셉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부전시장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신연화입니다. 저는 송상현 광장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송상현 광장은 이미 형성된 도시 구조의 광장을 계획한 부산의 최대 도심형 광장입니다. 하지만 인지성과 접근성이 부족하여 외면받고 있는 교통섬이 되어 활용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고립된 광장을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본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도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이트는 철로를 따라 형성된 과거의 경제축과 운영 근육단지가 형성되며 점포대로의 중요성이 커진 새로운 경제축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볼 수 있으며 서면 근대 역사의 시작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서면 근대 역사들이 과거 사이트의 도로를 개설하며 경제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사이트가 근대 역사의 시작점이 됩니다. 사이트 주변은 현재 대로가 사이트를 감싸고 있어 차량의 움직임은 활발하나 보행 동선은 장축으로의 이동이 대부분이었고 사이트 인근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부전역 1호선과 동해선 부전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전략 4가지를 설정하고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하화와 썬큰을 통해 보행 연결을 하며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간을 확장하여 다양한 이벤트가 일어나도록 하였고, 두 번째, 옛 우암선로 공중 보행로를 형성하여 역사성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과거, 미래의 축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주변에 맞는 시설을 배치하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선에 폴리를 배치하여 방향 제시와 인지성을 부여하며 지상과 지하의 경계를 흐리고자 했습니다. 을 통해 수평적 디자인 컨셉으로는 과거의 도시 그리드와 현재 도시 그리드를 중첩하여 지하 공간을 형성하고자 하였고, 컨셉으로는 폴리를 겸하는 코어를 통해 동선을 이어주며 지형대로 경사로를 형성하여 지상과 지하를 복합적으로 연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마스터 플랜입니다. 평면입니다. 섹션 플랜입니다. 실내 성큰 공간에서 바라본 도시도입니다. 조언도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메니티 어라운더스 폐쇄적 교육시설 놀이마루의 공공성 활성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유휴공간은 사전적 정의로 사용되지 않고 놀리는 공간을 뜻합니다. 여기 도심 속에서 기능만을 고려한 존재 중 대표적인 도심 공장, 아파트, 학교 등이 있는데 누구나 접근하기 어려워 도시 맥락의 경계를 만드는 요소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심리적 유휴공간이라 정의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도시 분석 결과 놀이마루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 있었는데, 첫째로 놀이마루는 부산시 서면 일대의 공공성 활성화의 여지가 있는 유일한 오픈스페이스로 현재 유동인구의 성격과 맞지 않은 채 소극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인근의 20백화점과 함께 도시 문화권을 단절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좌우의 문화권을 연결시키고 서면 유동인구의 성격과 맞는 형태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먼저 부전 도서관과 전복 카페를 연결하여 문화적 단절을 최소화했는데, 슬로프를 통해 문화권을 연결함과 동시에 건축물 내부로의 원활한 진입을 유도하여 유동인구의 이벤트를 늘리고자 했습니다. 또한 외부와 내부의 수직적 시선 공유를 위해 성큰을 이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을 넘어선 경험과 성장의 시대의 강의식 수업을 벗어난 체험형 평생교육센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스페이스 컨셉은 행동하는 인간, 변화하는 공간으로 심리적 유휴공간을 기능이 우선시된 단독적 존재가 아닌 도시의 맥락에 순응한 공적인 존재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도심 속 오픈스페이스의 역할인 쉼터의 기능을 추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도시의 경계를 흐리는 동선을 만들고 다양한 커뮤니티와 휴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동인구의 접근을 유도했고 주변 스케일을 고려한 지하를 사용했습니다. 공간적 요소로 다양한 공간감을 위한 전이 공간과 유동인구의 문화를 잇는 슬로프 및 성큰 광장, 획일적 모듈에서 벗어난 내부 동선을 계획했습니다. 성큰을 중심으로 마치 피라미드를 뒤집은 듯한 보이드를 주어 수직적 시선 공유가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광양 소재 전문 과학관 설계한 인터랙션 노드 상호작용의 접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랙션 노드는 유기적 결합을 이루는 소재 전문 과학관입니다. 건축 개요입니다. 각 층별 세부 용도 및 면적표입니다. 대지 현황 분석입니다. 계획 개념입니다. 소재의 특성을 형상화한 소재 전문 과학관으로 진행 사업에 따른 부지 연계, 주변 시설과의 프로그램 연계, 지하 주차장 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간 배치 개념도입니다. 계획의 주안점은 주변을 연결함과 경험을 확장함, 그리고 상징을 담다입니다. 디자인 프로세스는 재료의 특성, 상호작용의 접점, 접점을 통한 매스 연결, 경험의 확장, 주변 환경의 영향, 특성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조닉입니다. 동선 계획도입니다. 배치도입니다. 지하 1층 계획입니다. 드림밸리, 성큰 전시 정원, 수장고, 하역 공간이 존재합니다. 지상 1층 계획입니다. 사이언스 파티오, 상설 전시관, 기획 전시관, 뮤지엄샵, 맘스 카페가 있습니다. 지상 2층 계획입니다. 상설 전시관, 메이킹 라운지, 창의실,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지상 3층 계획입니다. 교육 강당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단면도입니다. 정면도입니다. 좌측면도입니다. 실내외 마감과 외부 공간 계획입니다. 보차 분리를 통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였고, 시설 활성화를 위한 외부 공간 계획으로 포켓 쉼터 드림밸리가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 설계입니다. 부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 계획으로 친환경 과학관을 구현하였습니다. 내외부 투시도입니다. 사이언스 파티오와 어린이 체험관, 맘스 카페의 모습입니다. 고덕 강일지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덕 강일지구는 서울과 경기도 사이 계획된 도시로서 이 주변 도시나 아니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이 도시 맥락이 없는 백지 상태의 지구입니다. 이 과거 신도시는 베드타운의 폐쇄적 아파트 단지였다면 이 고덕 강일 지구는 공동체의 장소로서 이 공동주택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요구되었는데요. 자신과 이웃을 공유하는 접점이 많은 도시로,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를 만들고 형성하여 이 공동체를 만드는 도시로 요구되었습니다. 여기 투시도를 보시면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 다양한 행위와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계획 개념으로는 경계 없는 도시, 이 대면 공동체에 삶의 다양성을 부여해 보다 많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집합의 형식을 보게 되면 주거, 로비, 커뮤니티, 그리고 중심에는 열린 마당을 통해서 주동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계와 연속으로 분포하여 둘러싸임과 열림을 만드는 느슨한 조직체로 주변 지역과 연속되는 보행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도로들은 공공 네트워크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공공 네트워크들을 보시면 보행길, 도서관, 자전거, 그리고 텃밭 네트워크 등 다양한 공간이 이루어집니다. 이 주동은 휴먼 스케일을 만드는 연속된 저층부와 주거 밀도를 높이는 고층부로 조직되는데요. 501동 적지층을 보면 마당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와 그리고 주거 로비가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단면도입니다. 504동도 마찬가지로 작은 숲을 통해서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505동은 단지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텃밭마당 그리고 놀이마당을 중심으로 주거와 커뮤니티를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놀이마당 지하는 주위에 공동체를 나누는 이벤트가 만들어집니다. 키즈카페나 라운지나 멀티룸, 그리고 골프 연습장, 그리고 피트니스 등 공동체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노약자나 어린아이나 학생, 직장인 등 제각각의 행위들이 일어나는 시간이나 장소가 다 다르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 이벤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학번 송주은입니다. 도심 내 방치된 창원광장의 재해석을 통한 활성화 계획 발표하겠습니다. 광장은 도시 공간시설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인자로 지속적인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는 도시의 마당이자 도시를 상징하고 인지성이 강한 도시의 이정표입니다. 즉, 광장은 시민활동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자 개방감을 주는 오픈 스페이스입니다. 도시 공간에서 경계는 도시와 건축, 각각의 영역들을 이어주는 공적 성격을 가지는 장소로 도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대상지인 창원광장은 광장 주변부의 건물과 공적 성격을 가지는 도로의 경계를 통해 공간 구성의 질서를 획득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즉, 창원광장은 도시 구성 요소의 하나인 도로가 구획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교통광장입니다. 하지만 형성 과정에서 광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텅 빈 거대한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창원광장은 시민활동의 부재가 만연하고 일상과 유리된 거대한 빈 공간의 광장으로 고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창원광장의 주변부로 에워싼 도로로 인해 광장이 단절되면서 교통선로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창원의 주 교통인 중앙광로와 원희대로가 관입하는 지점에서 차량에 의해 보행자의 동선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광장의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시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창원광장은 도시 맥락에서 중심 역할을 하지만 광장 주변부의 상호간 연결이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광장은 시민들의 일상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 맥락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여러 기능들의 상호 연결을 통해
광장과 주변 공간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광장과 주변부가 서로 경계를 허물고 일상으로 스며든 광장을 위한 4가지 과정, 교환, 공유, 연결, 개선의 과정을 통해 창원광장을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학과 김세현 졸업작품입니다. 우선 제목은 소시아폴리스, 네트워크 소통 도시구조의 공동체입니다. 대지의 위치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136이며 대지 면적은 29,000제곱미터, 건폐율은 30, 용적률은 199.38입니다. 사이트의 현황 분석입니다. 계획 개념입니다. 소통해주고 열린 공동체,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차이의 공동체가 주요 개념입니다. 공간 배치 개념도입니다. 입체 공공정원 공동체인 나선형, 개인 테라스 공동체인 경사형, 다공 중정형 공동체인 매트형이 있습니다. 세부 용도별 면적입니다. 동선 계획도입니다. 수평으로는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 수직으로는 지하, 지상 코너와 지하 고층 코어가 있습니다. 배치도 도면입니다. 지하 1층 평면도 도면입니다. 1층 평면도 도면입니다. 2층 평면도 도면입니다. 3층 평면도 도면입니다. 4층 평면도 도면입니다. 5층 평면도 도면입니다. 6층, 2층부터 이상까지의 평면도 도면입니다. 경사형, 매트형의 저층부 유닛 도면입니다. 나선형 저층부의 도면입니다. 상층부 84m제곱 도면입니다. 상층부 101m제곱 도면입니다. 동측면도입니다. 남측면도입니다. 서측면도입니다. 북측면도입니다. 횡단면도입니다. 종단면도입니다. 실내외 마감 디테일입니다. 친환경 건축 계획입니다. 외부 공간 계획입니다. 내외부 투시도입니다. 패널입니다. 모형입니다. 이상입니다. 비욘드 울링크 너머 대천 예술의 전당 계획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초감도입니다. 건축 개요입니다. 대지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멍동에 있으며 건폐율 24.89%, 용적률 34.6%의 구모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건물입니다. 건축물 각 층별 세부 용도 및 면적표입니다. 대지 현황 분석입니다. 주변에 제천 중앙시장 창의 유의센터 멍동 항수의 거리가 있어 주변과 유기적인 연계가 요구되며 5m의 부지레벨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계획 개념은 도시와 자연의 관계를 허물고 제천의 일상을 담는 도시의 파노라마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공간 배치 개념으로 포용하는 형태를 통해 예술을 담는 장소뿐 아니라 주변 공간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간 구성도와 노유자 및 장애인 접근 계획, 그리고 관객 동선과 공연자 공연 스텝 동선도입니다. 배치도와 배치 프로세스입니다. 지하 1층 평면도입니다. 지상 1층 평면도입니다. 지상 2층 평면도입니다. 지상 3층 평면도입니다. 종단면도와 횡단면도입니다. 조형 프로세스와 정면도입니다. 우측면도, 좌측면도, 대면도입니다. 마감 제로 및 색채 계획에 관한 계획입니다.
친환경 건축 디자인으로 매스 단순화를 통한 외부와 저감과 일사 유입을 고려한 곡면 맨스 및 조닝 등으로 에너지 절감을 꾀했으며 이외에도 태양광 패널을 통한 액티브 디자인 요소 등도 고려하였습니다. 이 계획 안의 주요 외부 공간은 광장입니다. 광장은 각 계절에 따라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여러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장에서 바라본 외부 투시도입니다. 2층에서 햇살 광장을 보는 내부 투시도입니다. 2층 로비의 실내 투시도입니다. 공연장 내부 투시도입니다. 최종 패널입니다. 최종 모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정성백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광명시 봉화산 일대의 과학관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생산 및 물류 인프라를 갖춘 새로운 도시의 형태를 띠고자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발전하는 도시의 모습을 광양시만의 풍경이라 생각하여 광양의 그대로의 모습을 건축 디자인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지 북은 봉화산의 외곽 일부에 건축물이 지어져 봉화산의 서정적 풍경을 담아내고 봉화산만의 원석을 오마주해 광양의 일상을 담아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산의 일부 토양을 덜어낸 대지는 원석이 있던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을 연결하여 대지에 판을 엮어 하나의 건축물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산을 파고 들어가는 부지로 건축물의 위치를 선정한 뒤 상설 전시관, 5개 전시장, 어린이 체험관, 기획 전시실로 크게 나누어 테마가 있는 건축물로 분류하여 계획을 잡았습니다. 외부 계획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동선 계획으로 보행자의 동선과 자동차의 동선이 최대한 겹치지 않게 보행자 동선을 구축하였고 광장으로 수렴하는 조닝을 통해 이벤트적인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선 지하에는 건축물의 기능에 대한 설비와 주차장을 계획하였고 1층의 평면 계획으로 로비를 중심에 두고 전면부에 교육, 전시, 사무 등의 공용시설을 배치하고 후면부에는 직원시설을 배치하여 연기가 가능한 평면 계획을 함과 동시에 기능을 고려하여 조닝 계획을 하여 공용 공간을 중심으로 연기가 가능하게 계획하였습니다. 2층의 평면 계획에서는 앞서 테마를 나누어진 전시관과 체험관의 외부와 이어지는 마당을 계획해 주변 환경과 통합적인 공공공간을 조성하여 주변 대지와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계획하였습니다. 앞서 평면 계획에서 전면 배치한 공용공간은 곱층으로 두어 넓은 공간감과 테마적 공간을 느낄 수 있게 하였고 로비와 여러 후면비에 배치한 기능적 공간은 단층으로 두어 공용 공간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권명주입니다. 저는 덕포동 한일시멘트 공장 부지에 복합문화공간을 계획했습니다. 2015년 부산 대표 도서관의 건립이 시작되면서 부산 대표 도서관과 한일시멘트 공장의 부조화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전하게 되면 분짐과 소음 등의 문제점은 줄지만 녹지 공간이 훼손되고 환경 파괴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존 시멘트 공장의 구조물 중 사일로 그리고 기존 배차 플랜트, 컨베이어 벨트를 남기고 자재 적차장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저는 도시와 자연 사이의 문화시설이라는 컨셉으로 문화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기존 시멘트 공장 사일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곳을 시민들을 위한 편의 및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배치도 및 평면도입니다.
부전도서관 재건축 기획안입니다. 조감도입니다. 건축 개요입니다. 대지 위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 규모는 지하 4층부터 지상 2층입니다. 대지 주변 도서관 분포도를 나타낸 다이어그램입니다. 대지 주변 현황입니다. 계획 개념입니다. 도시의 흐름을 이어주도록 대지를 분절하였으며 도서관의 기능을 변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매스의 개념은 지하 공간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공간 배치 개념도입니다. 지하에는 정적인 공간을, 지상에는 동적인 공간을 배치하였습니다. 매스 스터디 단계입니다. 세부 용도별 면적입니다. 동선 계획도입니다. 배치도입니다. 지하 4층 평면도입니다. 지하 3층 평면도입니다. 지하 2층 평면도입니다. 지하 1층 평면도입니다. 1층 평면도입니다. 2층 평면도입니다. 윗면도입니다. 동측면도입니다. 서측면도입니다. 배면도입니다. 종단면도입니다. 기존 부전 도서관의 외관을 살리고 썬큰 광장을 두어 동선을 연계시켰습니다. 횡단면도입니다. 도서관 공간은 천창을 두어 간접 채광을 하고 건물 내부에 커다란 중정을 두어 지하 건축물의 단점을 완화시켰습니다. 실내외 마감 디테일 도면입니다. 친환경 건축 계획입니다. 로우 유리와 스마트 플라워를 적용시켰습니다. 외부 공간 계획입니다. 외부 투시도입니다. 내부 투시도입니다. 최종 패널입니다. 최종 모형입니다.